장성광업 조기 폐광. 남은 시간은 고작 2달여 남짓. 한때 산업전사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석탄 산업을 독려하며 우리나라의 자랑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투쟁했고 지역을 위해 애썼지만 결국 맞이한 것은 조기 폐광이라는 현실. 우리나라 최대 석탄 광산인 장성광업소 폐광이고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제 소에서 이제 정선 쪽에 있는 정선 사북에 있는 동원탄자가 이제 문을 닫았죠. 그 모광이라고 합니다. 모광. 가장 큰 광산을 모광이라는데, 그러니까 2001년에 삼탄 정황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았고 고한에 2004년에 이제 사북에 동원탄자 사북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정선 지역에 이제 마지막 탄광이 되는 거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소위 얘기하는 태백의 지금 이제 가장 큰 모광이 이제 장성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선에서 이 문을 닫을 때도 이게 문 닫는 과정까지는 약 10년 정도 걸렸지만 지역 주민의 아이가 엄청난 그 대정부 투쟁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은 1995년에 3월 3일 날 이제 소위에서 고한사북 고한사북 지역 주민들이 벌기대를 통해서 그때 했던 게 이제 3.3 주민운동인데, 그러니까 이 결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패특법이 만들어지게 됐고, 95년 3월 3일 투쟁해가지고 그해 12월에 패특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급속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법안이 3월 3일에 데모해가지고 그해 12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건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당분간 이제 현행 그 채탄량을 연간 채탄량을 유지하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을 개발 촉진 지역 지구로 뭐 한다든지 다양한 합의를 하게 됐고, 그 패트법의 문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강원랜드라는 카지노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바로 이제 그 삼삼 투쟁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광부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이제 광산을 이제 안 하니까 앞당겨서 돈을 줘서 다 폐광은 시켰지만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한 게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데모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지못해서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거지,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는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광산에 계시던 순수한 광부분들은 노동력을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원주라든가 저기 안산이라든가 뭐 의왕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제 거의 다 떠나게 된 거고요. 이제 그게 아주 좀 답답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오늘날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신문기사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폐광과 더불어서 새로운 주거 뭐 시설들이 뭐 태백 어딘가에 지금 세워졌다라든가, 새로운 대체산업이 발굴돼서 많은 광부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취업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광해복구에 현재 광부 중에 몇 프로는 광해복구에 새롭게 투입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든지, 또 장성광업소의 일부는 이제 박물관으로 옛날에 그럴 때 활용하면서 그런 박물관으로 앞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국가에서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여기를 국립석탄박물관으로, 우리나라 국립석탄박물관이 하나도 없어요. 장성광업소를 하나의 국립석탄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청사진도 좀 제시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동네에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지. 폐광 지금 문 닫는 거 지금 한 달 앞두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주 대책도 없고 전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육도 못 받고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현수막 나부켜서 데모하, 이거는 비정상이죠.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광산을 활용을 해서 관광 상품을 만든다는 거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권으로부터 여기가 과거보다 많이 이제 거리가 단축됐다 해도
못해도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는 하루에 당일 코스로 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리조트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도 대규모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1박 2일 정도의 각오를, 마음을 먹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한계라든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뭔가 그런 것들을 유입하려 그러면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거든요. 거기만의 독창성이라든가 오리지널리티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들이 베낄래야 베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오리지널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품이 아무리 따라가려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긴 유사품들만 계속 복제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창의성은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공은 절대 창의적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 짜여진 대로 그냥 설계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그게 시대에 안 맞거나 소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은 빨리빨리 전환시켜야 되는데, 공공에서 하는 거는 빨리빨리 전환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기간, 그래도 그걸 계속 갖고 가야 될 기간이 있어야 돼요. 만들어 놓은 지 그래도 3년 동안은 보존해 놔야 돼요. 그걸 갑자기 바꾸면 또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소비자의 어쨌든 그 트렌드나 요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광 지역에서 왜 지금까지 이런 탄광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한 다양한 그 리조트나 위락시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게 다 원인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자가 들어오기가 어렵죠. 민자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공이 재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그런 한계가 물론 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들은 전부 다 지금 야 문제다 하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없이 문제로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뭐 인구 소멸 이런 얘기 하지. 그거 문제죠. 근데 그걸 계속 문제라만 보면 답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속에서도 그럼 우리가 지역 현재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유산들이잖아요. 거기 그 광산에 있는 그 많은 옛날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또 리토라라는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또 다른 교육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기존의 박물관처럼 생각하면 당연히 할 이유가 없죠. 뭐 유리관 안에 무슨 만지지도 못하고 이런 박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저는 저 안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안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거를 무조건 뭐 버려야 될 거, 잊혀져야 될 거, 과거 뭐 이렇게만 보면 한없이 그건 버려야 될 물건이라 보지만,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젊은 애들이 와서 보면은 놀래죠. 와, 이런 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 할 정도. 석탄에서 석유로 산업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